자, 12번째 건물 보시겠습니다. 12번째 보시면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함행방리 해갖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근덕에 함행방이라는 곳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곳이고, 여기 이 바닷가 근처에 이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다 봤고, 그 대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밑에 파란 초록색으로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삼척시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선정돼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놓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날짜가 있고, 설계자 누구, 건축주 누구, 시공자 누구,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써 있는 판이 여기 박혀 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봤더니 경매 신청자가 시공자입니다.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상당히 잘 지었는데 돈을 다 갚질 못해가지고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에서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민박촌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쪽이 덕산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이쪽이 맹방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곳인데, 단단히 해수욕장도 있고 포구가 있으면은 횟집이 있고 고기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동해안 바닷가로 모래사장이고 수영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포구는 없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만 북적대고 겨울에는 동네에 지나가는 강아지 몇 마리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손을 마시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게 봤듯이 조금 아까 봤듯이 이 건물은 상당히 좋은 건물이거든요. 좋은 건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봤을 때 뭘 봐야 된다면 땅값하고 건물값을 봐야 된다 했죠. 근데 이것은 땅값보다는 건물값이 엄청나게 더 많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낙찰받아서 팔고 빠져나와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살고 있다가 감정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몇 년을 살다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 가격보다는 건물 가격이 많이 쳐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갖고 팔고 빠져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싶어요. 나는 좀 이렇게 이런 집에서 이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고향이 제가 강원도다 보고 여기에 이게 함흥방하고 근덕은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데, 일반 외지인들은 이런 곳에 가고 이렇게 만약에 이걸 땅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은 이 3배, 4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건물이 이런 걸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으려면 사는 것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공간 체험이라는 곳에서 이거 보면 1억 4,300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주식회사 공간 체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시공했더라고요. 주변이 전부 다 민박이거든요. 전부 다가 민박집이죠. 근데 제가 여기 갔는데 이 민박집이 전부 다 비어 있어. 지금 얼마 전에 갔었어요.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 바닷가라고 하더라도 폭우가 있는 바닷가와 폭우가 없는 바닷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폭우가 없는 바닷가는 여름이 아니면은 다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한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동해동 동해대동 아파트 30동 10층 1001호 해가지고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이 4,200에서 지금 2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과 동해시의 아파트 값이 다르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다르겠죠? 근데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땅값이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값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감가상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새로 진 아파트들은 좀 괜찮은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제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거 49%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질르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라고 해도. 내 패치 생겼 19년 전에 패치. 14번째인 걸 설명합니다. 14번째 물건은 토지만 매각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부읍 용산리 해갖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고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대지가 321평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고 집도 근래라는 뭐 1, 2년 내는 아니겠지만은 5, 6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한 집으로 보이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이번에 오늘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물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여기 얼마죠? 1억 7천이죠. 이게 2억 7천이잖아요. 예? 1억 7천이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신건으로 1억 1,900에 시작이 됐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시작을 해서 감정가를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8,300만 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가격의 감정 가격의 50%를 벗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가 300평이죠. 그럼 평당 30만 원을 안 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 시세는 60만 원 가는데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져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전입자가 있죠, 여기요. 전입자가 여기 보면 김 누구가 있죠. 전입을 언제 했죠? 예? 75년도에 했죠. 자, 그러면 보면 여기 보면 소유권을 언제 했죠? 증여를 했죠. 97년도에. 그 다음에 보면 저당 설정을 2014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여받기 전서부터 김 누구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당한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요. 가족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건들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지금 7천만 원이 돼 있죠. 그 밑에 뭐가 돼 있죠?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등기가 2014년 6월 24일이고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14년 2월 17일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근저당 설정보다 후순이다 보니까 이건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문제 없고 그 전입자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지금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게끔 되면 건물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 자, 이 건물, 지금 건물 보십시오. 건물 보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뭐가 약점이냐 하면은 여기 들어간 이게 진입도로 있죠, 여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진입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보게끔 되면 이 진입도로에 합치 있지 않고 여기 우리가 낙찰받는 땅 있죠. 요 땅이니까 여기 땅은 다른 사람 땅인데 이 다른 사람 땅을 보게끔 되면 여기거든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로 쓰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그렇죠. 여기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이 37-4의 주인이 너만 내 길 다니지 마 하고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규제도 하지만은 보호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하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저기 그 막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건물 주인도 또 보호를 해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 없이 여기 땅을 내가 들어가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통로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땅은 막기 전서부터 쓰고 있었죠. 이럴 때는 이거를 사서 받게끔 됐을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길을 터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보기에 여기 들어간 입구가 만약에 20평, 30평 된다고 하면은 지조는 줘야 되다 보니까 1년에 뭐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될 걸로 보지만은 제가 여기 조금 아까 보셨지만 여기 보면은 한 2평 정도 2평 정도도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이건 지조를 내봐야 1, 20만 원 정도 많아봐야 1, 30만 원 정도니까 그런 정도는 무시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건물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럴 확률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봤듯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죠. 임의 경매 아닙니까? 7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없어서 경매로 나온 것을
우리가 8천, 9천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얼마에 팔게? 아니, 이 사람은 7천만 원만 갚아버리면 해결이 다 되는 건데 우리한테서 1억을 주고 우리 걸 해결하겠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뜻 보면은 건물 주인이 건물이 좋다 보니까 우리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물 주인은 우리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과 땅을 제3자에다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느냐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물 철거하라고 하지 않고 양쪽을 어떻게 한다? 조정을 하게끔 되죠. 조정에 들어가서 적당한 가격을 주고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게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상태도 좋고 땅 자체도 넓고 감정 가격도 낮게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입구에 이제 맹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정지금 가기 전에 글씨가 현재는 고가에 들어가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은 안 돼 있습니다. 포장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하면은 판결을 받아서 막을 수는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 맞고 지료는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애를 들고 있으면서 땅은 그 사람 땅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죠. 말로는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옛날서부터 썼으니까 자기 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옛날에 뭐 남 땅 쓰니까 뭐 부모들이 동네 알다 보니 아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그렇겠죠. 뭐 써라 했을 수도 있고 그 상속을 받아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본 부동산은 지적공부산 맹지이나 부동산 남단의 소재는 현황도로 출입하고 있으며 현지 출장 시 만난 홍성우는 본권 부동산으로 출입하는 도로는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진술함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 땅도 자기 거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앞에 땅 그 자체가 지금 도로를 쓰는 게 자기 땅이라는 얘기 그 땅도 자기 거고 이것도 자기 거다 이런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애매한 것 같고 아직까지 한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것이 가장 돈이 많이 돼요. 사실 그 손에서 한번 떨리면 한 50만, 60만 예매가 되느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물건 한 것 중에서 27개 중에서 10몇 개는 내가 다 가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감정가 밑에는 1억 1,916만 8천 되고 저기는 1억 7천. 아, 그거는 보면은 감정사들은 그 현존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을 때는 감정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어떤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되겠네. 예? 토지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감정 가격 이게 시작 가격인 거죠. 1억 1,9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 원인은 뭡니까? 네?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 원인이 가등기요? 그거야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저기 뭐야 후순위로 설정보다 후순위로 만들어 놓은 가등기는 그 경매 공모를 들여갖고 말소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등기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딱 그 주변에 땅값이 50만 원, 60만 원 매매 쉽게 되냐. 지금 보면은 그건 그냥 가봐야 돼. 300. 아니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시골이고 자동차를 한 대도 안 다니는 땅을 사갖고 팔리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70 거래 가격의 7, 80% 내는 다 팔려요. 아니 말하면 여기 감정 가격이 아까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1억 7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억 주고 사갖고 건물을 공짜로 주고 감정가 땅 감정가 되면 1억 7천 주고 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땅 가격이 반 가격으로 파는 건데 건물을 그 좋은 건물을 그냥 주는 것인데 그거를 안 팔릴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은 특수 경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떨어져 저한테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럼 제가 얘기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분이 비행기 타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비행기 안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지 말아야 돼. 그래도 타. 왜 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에다가 내가 80%에 팔겠다 했는데 그 가격이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안 팔릴 수도 있지만은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렇게 법전 지상권이 좀 나니까 이렇게 건물을 어떤 간에 육성자료가 토지하고 일대를 맞춰서 매매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건물로 내 걸로 만들었을 때에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게 보게끔 되면 만약에 이 건물을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법정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했더니 나 법정사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좋다. 인정해. 오케이. 인정해. 그렇지만 너 내 땅 320평 쓰고 있는 거 지를 내놔. 그러면 개인 주택에서 그 350평을 가지고 한 달에 저기 뭐야 몇십만 원씩 내놓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수백 개를 낙찰을 받아왔는데 상가가 법정사건이 있는 건물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땅은 다른 사람 낙찰 받아서 지려주는 건 봤지만은 개인 주택을 가지고 시골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냥 아주 깡시골에서 땅값이 안 올라가는 곳에서는 지를 내면서 버텨요. 이거는 뭐 시가의 5%만 공시지가의 5%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감정평가 아니라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판사님이 지료를 내겠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게끔 해요. 그 판결하면 보통 보면 감정평가사가 지료를 3%에서
10.5%를 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관리비 뭐하고 다른 것까지 더 붙여서 총 얼마다 그러면 약 4%에서 5%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보면. 근데 그것은 정하지 않고 어떤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감정했을 때 이 감정사하고 저 감정사하고 다르다 보니까 딱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못해요. 그냥 법정신청권이 있다. 치료를 내겠다. 그러면 판사님 그러면 저기 치료감정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돈 제출하면 판사님이 치료감정서를 지정해서 치료감정해라. 그러면 거기 나오면 그 가격 갖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이런저런 거 다 합쳤을 때에 감정 가격의 4%에서 5% 정도가 치료가 나오는 것이 되게 거의 확률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으로 좀 하면 달라져. 달라고 그러기는 다달이 달라고 그러면은 판사님이 다달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난 다달이 안 받고 연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된다? 그럼 연으로 해라. 이럴 수가 있겠죠. 그건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한테다가 나는 이렇게 연으로 받기만 하니까 이렇게 년 4%가 되니까 총 얼마인데 한 달에 얼마씩 주게끔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판사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치료는 1년에 하나씩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강생들 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월로 주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이 그냥 상대편도 모두 이유를 달지 않으면 나는 저기 월로 안 주고 연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다는 사람이 원고가 그렇게 하고 피고도 거기에서 이유를 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판결해 주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어떤 둘이 딱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호를 청구했는데 이 장소 동안 돈을 안 내면 그때 경고 신청합니까? 아니지. 그 이한결이 아니라 이익이. 다시 말하면 년으로 따지면 2년, 월로 따지면 2번, 3결제는 그러니까 이기로 돼 있는 것이지 이 달이다, 2년이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것이 한 번, 2번을 내지 않으면 세 번째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저기 법정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되니까 진도가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5번째 보면 토지 건물을 어떤다? 이분 매각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해가지고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6,200만 원인데 지금 감정 가격이 지금 떨어진 것이 6,200인데 지금 730만 원의 강제 경매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하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만약에 취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보면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는 걸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고 합의가 돼도 되고 뭘로 되고 시간 끌어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집 자체는 그 당시 이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있는 이 창고는 지금 별로인 것 같은데 요 기역자로 이 창고를 앞으로 지나서 이 뒤로 들어가는 집이 있어서 이 집이거든요. 보면은 그 집에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체를 다 경매를 내놓자고 해도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협상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뭘로 해도 제가 보면 이거는 해결이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그냥 추천한 겁니다.
16번째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동 해갖고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에 보게끔 되면 나대지나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가서 보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진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있는데 뭐 이거는 무시하고 지금 땅 가격이 3억 4천짜리가 지금 1억 6천7백까지 떨어졌고 주택가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컨테이너에 있는 집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필지 또 여기 한 필지에서 세 필지인데 주택가에 있는 그냥 나대지 땅이에요. 근데 감정 가격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은 감정 가격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시내 중심에 있는 택지는 감정 가격이 크게 안 틀려요. 보면. 그 가격의 50% 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털고 나온다 그러면 시가의 80%에 팔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또 2, 3개월 안에 팔고 빠져나오게끔 됩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토지 건물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 청구금이 3,800만 원, 약 4천만 원의 강제 경매인데 2층짜리 상업용 건물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1층에 가게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꽃 파는 집이고 하나는 칼국수 파는 집이고 하나는 뭐 조그만 사무실 비슷한 걸로 있고 그 위치에 무슨 노래방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봤을 때 노래방 같은 거는 별로 지금 그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안에 들어가서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밑에 그 화원하고 그 칼국수 집은 그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 이제 그 4차선 대래변 옆에 있는 건물이고 요 뒤를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이거다 보니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국수집이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가가 나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반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해 볼 만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보면 여기 세입자들하고 나가 3분의 1을 가져가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같이 갖고 있으면서 보증금 같이 받고 월세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되는 3분의 1 가지고 아니면 나머지 그 내 지분을 3분의 2 가진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것도 다 안 되면 전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어떡한다? 건물 전부 다를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치 자체가 좋더라 이런입니다. 자, 18번째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함덕이라는 곳에 그쪽에 가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쪽에 거처를 만들면서 제주도 물건을 많이 추천을 하고 경매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면은 이 경매로 갔을 때 한 10여 년 전, 10년 조금 더 됐을 걸로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게 가서 낙찰을 받거나 하면은 한 3, 4만 원 정도 아니면 6, 7만 원 이런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지금 좋은 쪽으로 가서 보면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여기 이 함덕 땅을 그 당시에 내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택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는 거를 내가 보고서는 지금 아무도 안 파자고 전봇대만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앞으로 지나다녔는데 지금 봤더니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120평에 4억이면 300 몇십만 원이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 볼 때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그만큼 이렇게 제주도가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제주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답사를 해서 이제 추천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예전에는 같이 다니고 같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가는데 12월 5일 날이 토요일 날이거든요. 12월 5일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 수강생이 거기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제주시청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저하고 10시에 만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각자 타고 오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면 됩니다. 그러면 그 5일날 저하고 같이 만나서 거기서 제가 렌트카를 하나 큰 걸 빌려서 한 10여 명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추천 물건 한 걸 골라서 현장 답사를 다 하고 권리분석하고 설명해 드리고 저녁에 5시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날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든지 자고 오든지 3박 4일 있든지 저는 12월 5일 날 하는데 3일 날 가든지 4일 날 가든지 그거는 본인이 비행기 티켓 사고 본인이 알아서 잠자리하는 거 다 한다는 얘기다. 그냥 서울에서 현장 답사하면 제가 매달 며칠 날 여기 아침에 며칠 오십시오 하는 식으로 또 같이 제주도에서 그냥 만난다 이런 얘기다. 만나서 저하고 같이 다 다니면 제가 렌트카를 빌리고 밥 먹고 하게끔 됐을 때에 저한테 그날 아침에 15만 원을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렌트카 빌리고 운전기사 빌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대접을 해갖고 다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 첫 비행기 타고 와서 끝나는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미리 와서 있다가 와서 되고 그날 아침에 와서 다 듣고 2, 3일 후 더 있다가 가셔도 되고 그 자체는 비행기 티켓과 거주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갔다가 우리 때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 본인이 알아서 언제 어떻게 오겠다는 걸 본인이 알아서 다 예약을 해고 가셔야죠. 가는 것도 미리 가실 수도 있고 더 자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아침 10시에 만나는 장소만 가르쳐 드린다 이럽니다. 거기 오게끔 되면 그러면 어떤다? 거기서 같이 만나서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경매 물건 추천 물건 다 골라서 돌아보고 어떤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 제주도에 괜찮은 물건을 한 15개 정도 골라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날 가서 어떡한다? 현장 답사도 하고 옆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물어보고 다 해갖고 그 시세 가격도 얼마를 알 수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고 오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지금 얼마나 다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려고 하루.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수달.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다시 2월, 4월, 6월 해서 짝수달 첫 번째 토요일 10시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같이 현장 답사를 하고 필사하고 듣고 그 근처에 물건 시세 뭐 이런 것을 현재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거래사항에 대한 거 다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리 5일날 비행기표를 예약해놔야 돼. 그렇게 본인이 예약하면 지금 우리 가신다는 분도 예약해갖고 지금 7명이가 다 예약해놓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예약 다 해놨어요. 아니 비행기 예약하는 게 뭐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12월 5일날 몇 시라고요? 15일 오늘 거의 10시. 거기 10시. 제주시청 앞에 공인중개사 3일 10시입니다. 10시. 제주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 위치는 어딘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나중에 밴드에다 올릴 거니까 제주도 한번 투어를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날 오시면 된다 이러니. 비행기 값도 본인이 하는 거고 잠을 자고 오는 것도 본인이 하고 오는 거 가는 거 다 본인이 하는 거고 저는 그냥 12월 5일 날 10시에 만나서 5시까지 물건 한 10개 골라서 각지 현장 답사하고 권리분석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책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드리겠다 그것만 하고 그날 참석하시는 분은 서울에서 현장 답사 참석하는 거 똑같이 그냥 15만 원을 받겠다 이런 뜻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 그날 참석하실 때 그때 15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 된다 이런. 그러면 제가 렌트카 빌리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현장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 이겁니다. 여기 뭐 이 함덕 제가 지금 보면 이 제주도 물건은 가보지 않은 것은 제가 추천을 못하게끔 때문에 안 가봐도 되는 것만 제가 추천을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제주도 물건을 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번째도 똑같이 제주도 물건인데 서귀포 물건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되는 물건만 그냥 한 번 떨어진 거를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갈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가지고 가서 좀 괜찮은 물건을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고른 물건은 대개가 다 낙찰받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팔고 빠져나오자는 물건인데 제주도 물건은 그런 물건보다는 낙찰을 받고 대출을 좀 받아서 한 2, 3년이든지 3, 4년 갖고 있었고 가격이 어떤데 뛰었을 때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주로 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3개월, 6개월 내로 팔고 빠져나오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대출도 되는 물건으로 2년, 3년 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을 보러 가는 것이 지금 제주도 물건 고르러 가는 거예요. 충청북도 충주시 노면 신효리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이 193평인데 여기 보면 아주 옛날 건물이 있고 조립식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조립식 새로 지어진 건물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30%씩 떨어진 게 아니라 20%씩 떨어져서 3차까지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건물 매각처인데 협상이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보면은 임의 경매로서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금 토지만 매각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사람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지료 청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절대 이거는 이게 49%까지 떨어졌을 때를 해야지 되는데 49%까지 떨어졌을 때 현재 최저가로 써야지 될 그런 물건인 거예요.
이 옛날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거주를 못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대문 들어가는 오른쪽 여기 이 지금 차 앞으로 지나가면 이게 그 대문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여기에는 거주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이게 완전히 빈집은 아니고 거주자가 있기는 한데 이 우리는 건물은 매각 제휴로 땅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거주자를 내보내야 되고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씩 떨어져서 64%라는 얘기예요. 보면 우리 제가 얘기한 거는 30%씩 떨어져 갖고 49%일 때 60%의 낙찰을 받자는 얘기인데 최저가보다도 5%가 더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여기서 얼마를 더 높게 쓴다 이런 거는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참 제가 보기엔 이것도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 자체도 16평이다 보다 보니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것이 약점이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건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만 해도 좀 괜찮은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다세대나 이런 것을 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약점인데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지금 그 집값을 잡는다고 무슨 호텔을 개조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게 주거 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종 전용 주거 지역, 그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삼종 일반 주거 지역 이것이 만드는 것이 지금 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용도 지역을 지금 새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짓기 전에 전용 주거지역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걸 짓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좋게끔 만들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것을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면은 시내에 집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이 40년이 넘은 용도 지역을 아직까지도 이게 조정을 하지 않고 그 저기 무슨 뭐 호텔을 뭐 해갖고 개조한다고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용도 지역만 조금만 정리해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저기 뭐야 주택지을 땅 아주 많아집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2종 일반 주거, 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데 건폐율을 어떻게 한다? 60% 줄이고 이제 높이 질 수 있게끔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건폐율을 이렇게 줄이고 그 전용 주거지역도 건폐율을 된다? 줄여갖고 좀 상당부로 높게 지어갖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은 일종 지금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뭐 호텔을 개조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동네 벌써 이게 30년, 40년 전에
일정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어가지고 다세대를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는 이런 땅이 중심, 지금 시내 중심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적 일반지나 그 정도만 보고. 충청남도 서산지 지곡면 신성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집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강제 경매로 1,400만 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협상이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저는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거주자는 없는 것 같은데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저기 감정사가 이게 찍은 사진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빨래가 널려 있거든요. 빨래가 널려 있죠. 제가 갔을 때는 빨래는 널려 있지 않습니다. 없었는데 이 자전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자전거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이 이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지 않은데 남자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다시 말하면 문은 여기 철문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담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이 이게 철문이에요. 보면 우리 저기 뭐 아파트는 저 철문으로 돼 있는데 그 문은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들어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방치된 건물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분으로 나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분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밭도 같이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낙찰을 받아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팔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생각을 해서 어떤다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산시 자연면 서부리 이건 보면 그냥 다 대지입니다. 대지 개발한 곳에 낮은데 3억 4,600이 1억 6,800원대니까 정말 반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분이거든요. 지분인데 이런 것도 그냥 지분으로 사고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 되면 70%까지 떨어졌어요. 낙찰 받습니다. 누가 받아갑니다. 그럼 배당으로 받아와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해가지고 이 다세대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임의경매로 8천만 원이 임의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협상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64%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런 시내 가운데 있는 다세대 괜찮은 것은 8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대부분 낙찰 받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20%의 그 마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911에서 5성 아파트 7분의 2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임의 경매를 해서 6,1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취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취하는 안 될 거로 보고 4,9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합의도 안 되기가 쉽습니다. 보면. 왜냐면은 여기 지분 경매로 나온 6,100만 원이나 이 감정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것이 저기 해결되지 않고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그 같은 거주자가 경제적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건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이것도 아파트다 보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 80% 선에서 누구가 낙찰 받아가게끔 되면 우리는 그냥 법원에서 배당으로 받아와도 수익이 생기는 물건이에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16억짜리가 12억 9,70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땅이 45평밖에 안 되죠. 45평밖에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 끝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끝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골목 끝에 들어가 있는 이 집, 이 땅 내가 요 땅입니다. 요 땅입니다. 요 땅을 내가 사서 뭘 하게끔 되겠느냐. 이걸 10매도 주고 사서 뭘 하겠느냐. 이런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사놓고 전세 줘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지 몰라도 이거 4개 다 사가지고 빌딩 올리겠다고 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셨죠? 마지막 건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 방배동 고른 거나 이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배동대로 상당히 좋은 거고 여기 미추홀구 도화동도 이거 괜찮은 물건입니다. 보면 2억 2천짜리가 지금 1억 1천까지 떨어졌죠.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이걸 다 같이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야 될 땅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여기 보게끔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놓고 전세 놓고 기다리고 있게끔 되면 개발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팔려고 애쓰려고 하고 뭐 협상을 하려고 하고 지분 건져 볼 것도 없다니까 방배동하고 이 물건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냥 사놓고 뭐 한다? 전세 줘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한 27개의 물건을 골라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고르고 말씀드린 것을 잘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고서 낙찰을 받으면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그 해결해 나가보자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가 어떤 일이 숨어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임기응변할 수 있는가 대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수익을 좀 늘려야 되고 시간이 끌지 말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좀 하시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 오래 끌어야 된다 뭐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시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입찰 가격을 얼마를 정하느냐는 겁니다. 입찰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낙찰도 받을 수 있고 마진도 남을 수 있는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 가격을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떨어졌어도 미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한 가격을 잘 결정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질르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들 참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 12월 달엔 또 더 좋은 물건을 골라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